이게 누구죠?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근위병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근위병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그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앞에 벌이 날아가다가 벌이 여기 앉아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희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었지만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게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답을 저한테 하냐면은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가만히 있죠. 책상도 가만히 있고 의자도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가장 흔한 운동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우리 주위에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인데요. 정지 상태에 있는 운동들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바로 이 화면이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이 화면 속에 이 근위병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미경을 가지고 이분의 그 옷이나 이런 몸을 이렇게 본다면은 아주 미세 하나만 이렇게 떨고 있을 거예요. 너무하다고요? 예. 사실 정지해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정밀한 어떤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모두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근위병만이 아니라 근위병 뒤에 있는 건물도 떨고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책상도 떨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 세상은, 즉 이 우주는 떨림입니다. 아마 아직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제 강연을 아마 차차 들어가다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오늘 강연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 이것은 진동, 떨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물리 시스템인데요. 스프링에 달려있는 진자의 운동이죠. 이거 정말 재미없어요. 사실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동 운동을 보여주는 물리학의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자, 이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책, 클래시컬 다이나믹스라는 책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고전 역학이라는 책이죠. 자, 이 과목은 물리학자들이 거의 처음 배우는 물리학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1장은 그 역학을 배우기 위한 수학에 대해서 소개가 있어요. 행렬과 벡터 이런 게 나오고요. 2장은 뉴턴 법칙을 배웁니다. 뉴턴 법칙은 이거야 하고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할 것은 뉴턴 법칙을 적용할 첫 번째 물리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장에 있는 오실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동이죠. 즉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는 대학교 2학년 때, 즉 20살에 이 진동 운동을 배움으로써 물리학자로의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 갖다 놓은 이유가 있죠.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버스예요. 이 버스는 진동 운동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버스를 타면 버스가 흔들리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버스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진동 운동이란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자, 버스는 그 내연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내연기관은 가솔린을 연소시켜서 나오는 폭발력으로 작동되는 엔진이죠. 여기 보시면 가솔린이 폭발하는 순간마다 피스톤이 움직였다가 돌아왔다가 또 폭발하면 움직였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운동을 반복하죠. 이건 진동 운동입니다. 이 진동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원운동은 대부분 다 이런 진동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곧 이야기하겠지만 진동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 그림은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수많은 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운동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낸 건데요. 이 원들의 중심에는 솔, 라틴어로 태양이죠. 태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 유명한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란 책이죠. 우리 모두 학창시절에 배웠듯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그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책은 불온서적이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타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책,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는 바로 이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근대 물리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원운동은, 결국 원운동은 제가 진동운동이라 그랬죠. 이 원운동이야말로 물리학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이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틀린 얘기죠.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나요? 이 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원운동하는 행성이라는 걸 밝혀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하의 사진인데요. 은하의 사진을 보면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이 보이시죠? 이 점 하나하나가 다 태양과 같은 별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지구에서는 태양이 중심에 있어서 우주의 중심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 태양은 이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요. 우리 은하에만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대략 1000억 개 정도가 있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지만 태양은 또한 이 은하의 중심에 대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과 별들은 이런 수많은 원운동들의 집합이죠. 자, 제가 왜 진동이 중요한지를 일단 이것만 살짝 보여드렸어도 느낌이 오시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진 속의 장면은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적인데요. 유물이죠. 선사시대의 유물입니다. 스톤헨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돌무대기죠. 하지만 이것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거대한 돌을 이렇게 많이 왜 당시 사람들이 기술력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쌓아놨을까? 굉장한 미스터리였어요. 여전히 물론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기 전에는 답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현재 수많은 증거들로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아마도 이것은 천문 관측 장치일 거라는 것이 현재 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돌들의 배치는 동지 또는 하지와 같이 태양이 특정한 위치에 왔을 때의 어떤 기하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태양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아주 먼 과거로부터 살펴볼 때 중요한 시점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농경 문화의 탄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딘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잉여 산물이 나와서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바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농경이란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서 비가 올 때 조심해서 그것들을 잘 보호해 주고요. 다음에 해가 너무 많이 떠서 너무 뜨거워져도 문제가 생기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여 이제부터 인간이 자연과 자신을 동조시켜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태양과 관련 있는 일이에요. 태양이 언제 뜨고 언제 사라지고 어느 위치에 오고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농경 문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인간은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보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의 시작이죠. 곧 이 천문학적인 발견들은 당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의 권위를 주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모든 왕들의 권위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실 천문학이야말로 최초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태양과 하늘의 별들의 운동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우주에는 수많은 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수많은 진동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관념도 다 여기서 온 거죠. 여전히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지만 시간을 어떻게 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알고 있죠. 선사시대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이랬다고 합니다. 봄의 시간이 시작되고 겨울의 시간이 끝납니다. 다음 해에 다시 시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대부분의 문명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하는 그런 신년제 행사들은 시간을 시작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관념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우주에는 무언가 반복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간관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기준들은 다 우리 근처에서 가져온 겁니다. 1초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관련이 있는 시간이죠. 똑딱 똑딱. 1일이라는 시간은 지구의 자전, 지구의 한 바퀴 오는 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 달은 달의 공전,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오는 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1년은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오는 동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즉 수많은 오는 동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들은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꼭 이렇게 정해졌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에 살고 지구에서 하늘을 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기준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우리 태양계에만 해도 지구 말고 여러 행성들이 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있죠. 이것들은 다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다른 행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수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수성이 한 바퀴 도는 데에는 59일이 걸립니다. 일단 이런 말들이 금방 여러분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성에서 아침에 해가 떴다가 쭉 해가 져서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지구는 59번 태양이 떴다 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의 하루는 지구의 59일이죠. 거의 2달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수성에 산다면 아침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 몇 시간이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은 한 8시간에서 9시간 학교에 있나요? 여러분이 수성에 산다면 아침에 학교에 가면 20일 있다가 집에 와야 돼요.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역시 한 20일 넘게 일을 하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다 쓰러지겠죠? 수성이 싫으실 것 같아요. 하루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면은 그럼 빨리빨리 퇴근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자, 목성에 가시면 됩니다. 목성은 자전주기가 0.41일, 10시간이에요. 즉 지구에서 10시간 지나면 목성에서는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합니다. 하루가 지난 거예요. 목성은 빠르게 도니까. 자, 여러분이 목성에 산다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한 3시간이면 퇴근할 수 있어요. 목성에 갈까요, 우리? 잠도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렇죠? 근데 목성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고3인데요. 고3들 힘들죠, 요즘에. 힘들어요. 자,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봅시다. 고등학생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일반 사회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뭐 누구한테는 즐거운 시간이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수능 시험 볼 때까지 3년. 만약에 우리가 목성에 산다면 수능 시험 볼 때까지 36년이죠. 목성은 공전 주기가 12년입니다. 목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2번 도는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성에 살면 정말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좀 빨리빨리 좀 그 공전을 하는 그런 행성에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수성으로 가야 합니다. 수성은 저희가 아까 자전 주기가 59일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천천히 자전을 합니다. 하지만 공전 주기는 88일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주기는
케플러 제3법칙에 따라서 다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빨리 돌아요. 우리가 수성에 산다면 고등학생들은 한 6일만 있으면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아니면 또는 고등학교 나가는 거죠. 하지만 수성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리고 싶어요. 수성은 좀 덥거든요. 평균 온도가 400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항상 400도는 아니고요. 추울 때는 영하 한 200도까지 떨어지고요. 더울 때는 영상 7, 800도로 올라가는 거죠. 기온 일교차가 좀 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그러면 화성으로 갈까요? 화성은 좀 시원하죠? 네,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지구상에서 보는 우리가 많은 현상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교훈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맨날 보시잖아요. 아침에도 물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서 그런데 물론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됩니다. 더워지면 수증기가 되죠. 물이 액체로 있는 것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주를 탐사하면서 단 한 번도 액체 상태의 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찾는 게 외계인을 찾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미친 듯이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은 지구상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땅바닥이 있는데요. 땅바닥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아까 저희가 목성에 가볼까 하고 검토했었잖아요. 목성은 땅바닥이 없습니다. 목성은 기체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당연함은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건 당연하지 않고 한 달이 30일인 건 당연하지 않고요. 1년이 365일인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